자,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시 전형입니다. 이 그냥 입시가 아니에요. 가장 치열하다고 손꼽히는 그런 입시 과정 중 하나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대에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황당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최상위권 입시가 마주한 정말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먼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학년도 입시는요, 그냥 매년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입시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국가적인 의료 위기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잖아요? 말 그대로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렸죠. 그리고 의료계는 여기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 어떤 의사가 필요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적인 압박과 기대, 갈등이 어디로 모이냐? 바로 대한민국 상위 0.1% 수재들이 맞붙는 고려대학교 입시, 이 하나의 전쟁터로 전부 응축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큰 그림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러냐 궁금하시죠? 이제 좀 더 파고들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일반 전형도 있고 교과 우수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던 예외 없이 모든 지원자가 똑같은 시험을 하나 더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결격 판단용 면접.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냐, 페일이냐,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 둘 중 하나로만 결정되는 무시무시한 관문이죠. 수능 점수 배점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수학이 무려 240점입니다. 국어나 과탐이 200점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고려대가 우리 학교 의대에 오려면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머리는 그냥 깔고 와야 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수학 만점은 기본값, 전제 조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의 핵심, 바로 그 인성 면접입니다. 모집 요강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별도의 배점 없음. 아, 배점이 없다고? 그럼 그냥 형식적인 거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안심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바로 그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차이를 보세요. 보통 면접은 점수를 주잖아요? 그럼 면접을 좀 못 봐도 수능 점수가 높으면 만회가 가능해요. 근데 PF, 즉 패스-페일 방식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얄짤없어요. 페일을 받는 순간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수능 만점을 받았든 뭘 했든 상관없이 그냥 즉시 불합격이에요. 수능 만점자 입장에선 이보다 더 끔찍한 룰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면접은 더 잘하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이다. 진짜 정확한 표현이죠? 1점이라도 더 따려는 경쟁이 아니라 불합격이라는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그런 처절한 싸움인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뭘 물어보길래 이렇게까지 살벌한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험생이 되는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와서 의자에 막 앉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면접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동료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마저 떠나면 이 응급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동료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남아서 환자를 지키겠습니까? 와, 이거 정말 지금 우리 의료계 현실을 그대로 가져온 질문이죠. 동료들과의 의리냐,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의 책임이냐,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정확도가 99.8%인 인공지능 AI가 어떤 종양이 악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당신의 오랜 경험과 직관은 양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AI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판단을 믿겠습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거의 완벽한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과 인간 의사의 경험과 직관의 충돌. 과연 어디까지 내 판단을 믿고 책임질 수 있는가?
그 한계를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딜레마입니다. 이건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죠. 생명 유지 장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한쪽에는 생존 확률 90%인 20살 청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존 확률은 40%지만 수천 명을 살릴 치료법을 개발 중인 70살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장치를 주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신의 영역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 그 선택을 하고 그걸 자신의 논리로 완벽하게 정당화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이렇게 혹독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들 너머에 숨겨진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면접이 진짜로 찾아내려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고려대학교가 보고 싶은 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극한의 압박 속에서 냉철하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 둘째,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고 어려운 진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윤리적 판단력. 이겁니다. 면접 질문은 껍데기고 이게 바로 진짜 시험인 거죠.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내면의 힘을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고려대는 그냥 공부 잘하고 수술 잘하는 기술자, 즉 테크니션을 뽑으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윤리적인 결단을 내릴 줄 알며 소통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치유자, 즉 힐러이자 리더를 찾고 있는 거죠. 기술자가 아니라 리더를요. 이렇게 보면 그 무시무시하게만 보였던 면접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학생들을 떨어뜨리려고 만든 장벽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인재, 그러니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모두 가진 사람을 정확하게 골라내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필터였던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아픈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미래의 의사는 과연 어떤 심장을 가져야 할까요? 이건 비단 고려대학교만의 질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